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제작인데요, 사실은 기대만큼은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에밀리아 페레즈입니다. 이 영화는 그 뮤지컬입니다. 되게 독특한 뮤지컬인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칸네 영화제에서 상영돼 가지고 심사위원상하고 그다음에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여우주연상은 이 영화에 출연한 4명의 여배우들에게 모두 공동 수상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지금 여기 포스터에 나오지만 아카데미 13개 부분 후보에 올랐고, 결과적으로 조살레나가 여우조연상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좀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그 대중의 평가는 사실 지금 되게 가혹하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그 논란까지 해서 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그 연출자는 프랑스 감독인 자크 오디아르입니다. 뭐 자크 오디아르는 뭐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이제 시네필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감독이고, 이 20세기 22 그 프랑스 자국 영화가 칸네에서 정작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21세기 들어서 예언자란 영화 2009년도에 만들어, 이게 재개봉까지 이루어지는 그 범죄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판이란 영화, 역시 2015년도에, 그래서 뭐 무려 그 짧은 시기에 그 아이고야 그 황금종려상은 이제 그 디판이 받았고요. 그랑프리는 저기 황금종려상은 아니고 그 저기가 되는 거죠. 그 뭐야, 심사위원상 뭐 이런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헷갈리네요. 자, 다시 좀 자료를 가져와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황금종려상을 정확하게 2번 받았네요. 이게 지금 나무위키에 표기될 때 헷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황금종려상 아니구나. 자, 그 황금종려상은 디판을, 그 다음에 그랑프리가 예언자가, 그 다음에 심사위원상을 에밀리아 페레즈가,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에 위선적 영웅이라는 작품이 각본상을 받은 칸네 영화제 수상 경력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니스에서는 감독상을, 시스터스 브라더스로 미개봉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제르에서는 이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2006년도에 감독상을, 그 다음에 예언자로 또 감독상을, 그 다음에 시스터즈 브라더스로 또 감독상을 이렇게 받은 경력이 있는, 뭐 사실 프랑스 현역 감독 중에서 제일 그 성공적인 필모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되게 범죄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에밀리에 페레즈도 뮤지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지만 이제 범죄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좀 각본은 상상의 각본이지만요. 일단 비평적인 평가는 상당히 원래 좋았던 작품이거든요. 에밀리아 페레즈는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뭐 상당히 되게 파격적인 스토리야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으로 되게 많은 환영을 받는 영화였습니다만, 정작 미국 북미 개봉 이후에는 매우 혹평을 받고 있고, 특히 멕시코 쪽에, 이 영화가 실제로 촬영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지만 소재나 배경은 이제 멕시코로 배경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쪽에서 평이 아주 안 좋아요. 멕시코의 일반 관객들이 매우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된 부분들을 이제 좀 보자면, 이 에밀리아 페레즈의 경우에는 그 카르텔, 마약 카르텔,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멕시코를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볼 수밖에 없는, 뭐 현존하지만 그 카르텔의 보스가 성자란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취해서 나중에는 이제 일종의 그 천사가 되는, 천사화되는 뭐 그런 얘기라서 매우 좀 소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출신 배우가 이 조연에 해당되는 배우 한 명 외에는 모두 이제 멕시코를 배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멕시코 출신 배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음이 사실 좀 스페인어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건데, 사실 주연 에밀리아 페레즈 역할의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트랜스젠더 배우죠.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스페인 출신이긴 합니다. 멕시코를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활동을 해서 뭐 발음에 아주 큰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조셀다나의 경우에는 도미니칸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출신의 미국인인데,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기 그 아바타의 주인공이죠. 그 인물인데 그 좀 약간 억양이 이제 멕시코식이 아니라는 건데, 영화에서 실제로 보면 좀 도미니카 출신에서 태어나서 멕시코에서 자랐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주 문제시되는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셀레나 고메즈의 가 연기하는 이 셀레나 고메즈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또 스페인어 발음이 또 무척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멕시코를 그 마약 카르텔이라든가 멕시코라는 나라를 좀 스테레오타입으로 보고 있는 그런 그 외국인의 시각, 이 감독 자체가 프랑스인이니까요. 그런 시각이 이 스토리에 너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많은 비판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제 이 영화의 타이틀롤이죠.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연기하는 그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 자기가 이제 15년 전쯤인가 썼던 각종 SNS의 그 글들이 상당히 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아서,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은 상당히 이 영화의 뭐 연기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이 그런 과거 행적들, 과거의 기록들 때문에 상당히 냉담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 파격적인 그 자기의 정체성에 근거한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논란을 낳으면서 당연히 아카데미에서도 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뭐 어쨌든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과연 볼만한가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내용들을 사실 좀 우리의 입장으로 번역시켜 보자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뭐 미국인들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블랙팬서 같은 영화에 보면 발음이 이상한 배우가 이제 한국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영화 전편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을 이제 멕시코인들 입장에서 받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이제 멕시코인들 입장에서 있었을 거고요. 근데 뭐 영화가 이제 우리는 양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았었을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화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개성이 있는 스토리와 개성이 있는 뮤지컬 영화예요. 물론 이 노래들이 대부분 다 스페인어 노래들인데 가사가 뭐 상당히 막장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긴 한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또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좀 다른, 또 이렇게 이방인의 시각에서 보는 좀 객관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스테레오타입으로 이제 멕시코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뭐 마약 카르텔의 힘이 상당히 강하고, 일종의 이 영화는 좀 대비가 상당히 잘 묘사되어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두운 느와르풍의 룩을 보여주고, 이 캐릭터, 창조된 캐릭터겠죠. 에밀리아 페레즈라고 하는 인물의 성전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배경 그림들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대비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핍진성을 떠나서 보자면 영화적으로 보는 즐거움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일종의 가공의 인물의 스토리, 실제로는 존재하기 힘든 인물이겠죠. 아주 마초적이었던 이 마피아 카르텔의 보스가 자신이 원했던 실제 삶은 여성이었고, 그 여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런 스타일적으로 이제 다르게 묘사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한 편의 현대 신화를 보는 듯한 뭐 그런 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뮤지컬의 형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있죠. 자, 리타라는 인물이 일단 사실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만 리타가 사건의 거의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신화를 그러니까 이쪽이 신화의 창조자이자 신화의 목격자인 뭐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타라고 하는 여성이 원래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그 죄인의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제 그 주도적인 노릇을 하지만 그 영광은 그 백인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보스 변호사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프닝 시퀀스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이제 뮤지컬 시퀀스고 뮤지컬 시퀀스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리타가 이제 그 어려운 삶을 토로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 지금 나중에 에밀리아 페레즈가 되는 이 카르텔의 보스인 제시 델몬테 저기 후안 마니타스라고 그러는데 마니타스 델몬테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헬라 소피아 가스콘이 이제 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전환 전과 후를. 그래서 뭐 그 이 캐릭터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이제 그 트레일러 같은 트럭 같은 비밀 장소에서 이 자신의 성 전환 그리고 이제 성 전환을 통한 이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줄 변호사로 리타 카스트로의 능력을 알고 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면 안 될 거고 능력은 있는 변호사여야 될 테니까 리타 카스트로를 스카우트해서 당시 상당히 막대한 그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를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네, 리타 카스트로도 사실은 이제 모험 같은 거 이제 그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었으니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게 그 비밀리에 이 마니타스라고 하는 카르텔의 보스를 수술해야 될 사람들을 섭외하러 가죠. 그러면서 이제 방콕 시퀀스가 한번 나오고요. 방콕이 워낙 유명한 그 성전환의 그 성전환 수술의 성지니까요. 그 시퀀스가 되게 뭐 병원 시퀀스 같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이야기로 이제 그 텔아이브에 있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의사가 집도하에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전까지의 이제 이 카르텔의 보스 마니타스의 이제 가족 구성은 두 아이하고 그다음 셀레나 고메즈가 연기하는 그 제시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이제 스페니시 그 멕시칸 계통의 인물을 부인으로 두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이 익명으로 전화기만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도이 와서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제 대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딱 그 부분에서 일단 일장이 끝나고 이 마니타스는 자신의 이제 신분을 이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로 처리하고 자신의 부인과 가족은 이제 스위스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다시 4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요 장면 중에 이제 뮤지컬 시퀀스가 삽입되어 있고요. 드라마는 이제 전개되는 양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런던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이 리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조살레라가 이제 파티장에 런던에서 일을 하다가 이 인물을 만나게 되죠. 역시 이제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밀리아 페레즈라고 이름을 바꾼 전 마니타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그 스타일들은 사실은 되게 세트장 중심으로 되게 이제 통제된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뮤지컬 시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좀 더 이 뮤지컬적인 그 세트적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죽은 거로 처리되었지만 이 사람 사실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표정에서 본 것처럼 리타는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닌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오해를 하지만
이미 이제 이 성전환을 한 마니타스 전 마니타스 현재 에밀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에밀리아 그 페레즈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일종의 그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마이타스 에밀리아는 자신의 그 사랑했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아이들을 다시 멕시코에서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죽은 걸로 처리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자신을 이제 고모라고 칭하면서 이 아이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물론 마약 카르텔 보스였기 때문에 재산은 상당히 막대했다는 설정입니다. 사실은 뭐 이 영화가 완전 무슨 카르텔 소재로 한 뭐 우리 시카리오 같은 영화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살벌한 영화들이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일종의 말 그대로 신화 같은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형태를 갖다가 이제 뮤지컬적 시퀀스 펼쳐지고, 지금 보시면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상당히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카렐라 소피아 가스콘이라고 하는 이 지금 에밀리아 페레즈는 다시 이 리타를 데리고 와서 리타에게 이제 주선을 맡기는 거죠. 리타는 지금 중에 대행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밀리아 페레즈의 사실 이제 그 정체를 알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리타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타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리타는 다시 이 아이들을 이 카를로 소피아 에밀리아에게 데려오죠. 그녀는 그녀는 이제 고모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 나가는데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를로 에밀리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중에서 그 약 멕시코에서 한 10만 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 실종자를 찾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그 일종의 캠페인 활동에 그 NGO죠. NGO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전까지는 그런 실종자를 만드는 카르텔의 보스였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되게 보면 이게 플롯상으로는 이런 전개는 나중에 이제 이 에밀리아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화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완결성을 갖는 부분인데요. 이 리타는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에밀리아 곁에 존재하고, 에밀리아를 사실은 좀 증오를 해요. 자기만 알고 좀 스타 되려고 하는 경향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에밀리아 페레즈의 이제 이 장면 시퀀스에서 이제 초빙되어 있는 사람들이 춤추는 건 일종의 판타지 뮤지컬 시퀀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살데나가 노래를 부르면서 초대된 사람들이 이제 각종 범죄라든가 이 추악한 면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 활용되는 시퀀스입니다. 이게 이제 자선 파티 행사에 그들을 끌어모은 이제 에밀리아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추악한 인간들을 모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멕시코의 이제 일종의 그 부패 상황들에 대한 비판들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멕시코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진짜 그 리얼한 상황들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거냐, 아니면 피상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고 일종의 유의로 소요하고 있는 거냐, 뭐 그런 식의 고민이 있을 거고, 실제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멕시코인은 거의 또 주요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징계되는 와중에 이제 에밀리아는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주역 중에 유일한 멕시코 배우라고 하는 아드리아나 파즈가 연기하는 에피파니아고요. 에피파니아는 실종된 남편의 죽음을 오히려 다행히 여기는 그 폭력과 폭행으로
점철되어 전 남편의 사망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그런 강인한 어떻게 보면 강인한 모습에 또 매력에 또 빠진 이 에밀리아가 그녀와 이제 일종 사랑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고요. 요런 이 시퀀스 연출 같은 것들도 말하자면 실종자를 찾아서 그들을 돕는 이들의 상황들을 갖다가 이 새로운 변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는 이제 뜻밖의 전개로 전개가 되는데, 그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 에밀리아가 자신의 전 남편이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그 제시라고 하는 셀레나 고메즈의 캐릭터고요. 셀레나 고메즈는 이제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부인이 되었다가 남편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 두려운 남편에게 진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모가 자기를 갖다가 가둬놓았다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자유를 찾겠다는 건데 지금 자유가 이제 일종의 좀 봤을 때 안전해 보이는 그런 자유는 아닌 모습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얽히면서 영화는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이 영화의 끄트머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극적인 그 신화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건데, 이 양극단에 있는 인물이죠. 네, 남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카르텔의 보스였던 사람이,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 이 장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실종된 이 카르텔에 의해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주는, 뭐 너무나 잘 알겠죠. 어떤 패턴의 것들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전단지라든가 이런 식의 안내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그 해당되는 인물이 그 살해되었을 것 같은 그 시카리오라고 하는 킬러를 알아보라고 하고 그 찾아내는 걸로부터 이 NGO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에밀리아 페레즈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극과 극을 겨루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현실적이라고 보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극적으로 보자면 그런 성전환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종의 신화적 반전을 이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형식으로서 뮤지컬이라고 하는 형태에는 좀 적합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뮤지컬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형식 같은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서 묘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태로 좀 파격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측면이 이 영화의 그런 좀 과감한 이 선택이 상당히 좀 평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지금 마지막 후반부의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일종의 구조작전 같은 것이 펼쳐지는데, 그때도 지금 지금 이 시퀀스의 경우도 창문 넘어서 지금 요 총기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되게 이 뮤지컬적인 시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일상적인 좀 뮤지컬로서의 그런 좀 화려함 이런 것들보다는 되게 그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시퀀스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면에서 에밀리아 페레즈는 좀 현대의 신화적인 현대의 신화를 갖다 새롭게 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영화를 둘러싼 주변 외부적 상황들 자체가 이 영화를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들이 이제 에밀리아 페레즈의 그 작품적 가치에 대한 평 역시도 되게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예술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단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그 영화가 시도했던 그 영화적 매력들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만한 필요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작품이 일단은 뭐 사실 뭐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뤘던 뭐 나르코스 같은 영화 그 시리즈 같은 것들에 비하면 당연히 이 영화는 다분히 과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연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하죠. 여기도 보시는 거면 이 장면의 경우도 영화에서 그 제시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갈등하고 있는 양상이 약간 그 이 침대에서 투덜거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딱 틀어지면서 이런 그 연출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시퀀스 같은 장면으로 뭐 셀레나 고메즈의 뭐 상당한 팝스타니까요. 대단한 팝스타니까요. 뭐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하듯이 표현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되게 낯선 스타일의 뮤지컬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위키드라는 상당히 화려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제 이미 개봉되어서 선보였습니다만 좀 그런 일반적인 스타일의 화려하고 멋진 스타일의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이런 소재로도 뮤지컬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꽤 뭐 나름의 매력을 갖춘 작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되게 스타일리시한 영화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평단들에서 이 영화의 매력을 일단 칭찬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들 덕분에 이 에밀리아 페레즈는 아무래도 약간 이 영화에 대한 논란을 벗어던지기 사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불을 붙인 것이 이제 주연 배우의 과거의 말실수 같은 것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그렇게 된 면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영화를 볼 때는 되게 개성이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나름대로는 뭐 영화를 보는 시청각적 관점에서는 뭐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그 되게 독특하게 끝나는 점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 있죠. 에밀리아 페레즈의 이 전력.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그 예상 못한 결말로 인해서 완성돼 버린다고 하는 그런 신화적 결말 자체도 상당히 독특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어쨌든 논란이 많은 영화입니다만 나름 매력을 무시할 수 없는 에밀리아 페레즈에 대한 뭐 나름의 이야기 뭐 펼쳐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